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영양 채널 뉴트리시스 영양사 김세린입니다. 저번 시간 탈수 상태가 운동 능력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과 또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은 그렇게 운동 능력 저하를 가져오는 탈수를 방지하고 또 본인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수분 섭취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략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운동 전, 중, 후에 따른 수분 섭취 타이밍, 섭취하는 음료의 종류, 또 개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개인에 따라 다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먼저 말하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더위, 장시간 운동 등의 스트레스 상황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계획을 통해 수분 섭취량과 상실량이 정확하게 조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신장과 시상하부를 통해 정상적인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운동은 특히 더위에서는 더 정확한 접근법이 요구되는데요. 그 이유는 운동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며 그 변화를 신속하게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조절되지 않는 작용들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의 몸은 운동 그 자체와 환경적 상태, 또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의복 등에 의해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분 손실량이 운동 중의 수분 섭취에 의해 상쇄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 지속 시간이 길고 혹여 수분을 과다 섭취한다면 혈액의 나트륨이 빠르게 저하되는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수는 수분 섭취량을 가능한 정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에 더하여 개인별로 땀 분비율 등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탈수 상태를 방지하는 것은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축구선수처럼 지구력 운동, 운동 동안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은 탈수의 정도가 더 심할수록 경기력 저하도 더 크다고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대한 이번 영상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동 전, 중, 후에 따라 어떻게 수분 섭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는 운동을 통해 많은 땀과 전해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수는 운동 전 자신의 몸을 최대한 소화된 상태로 만들고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들어가기 전 수분 섭취의 일반적인 목표는 첫 번째, 몸을 충분히 소화된 상태로 만들고 두 번째,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다면 가능한 만큼 추가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장통을 피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맞는 계획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필요한 경우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인데요. 전에 경기 전 영양관리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몸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주로 사용하는 축구는 경기 전 탄수화물 섭취가 운동 능력 또 경기력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우리 목표를 알았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운동 전에 섭취하는 음료의 종류와 또 양은 선수의 목표, 위장의 내성에 좌우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운동 시작 4시간 전 본인의 킬로그램당 5에서 7ml의 수분 섭취는 운동 전 소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화기관에 불편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 선수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증가를 거쳐서 경기 전 트레이닝 때 미리 익숙해져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완전히 소화된 상태로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데요. 그러한 경우 미국 스포츠학회는 운동 시작 2시간 전 3에서 5ml를 추가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탈수 상태인 선수는 운동 4시간 전 킬로그램당 5에서 7ml를 섭취하고 운동 2시간 전 킬로그램당 3에서 5ml를 추가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동 전 섭취해야 하는 음료의 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도 말해보도록 합시다. 만약 선수가 잘 소화되어 있고 근육 글리코겐 양이 충분하며
운동 전에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사를 먹을 거라면 물이 적절한 선택이고요. 근육 글리코겐 양이 적거나 운동 전에 음식을 섭취할 시간이 거의 없거나 혹은 단맛이 나는 음료를 선호한다면 스포츠 음료가 적절한 선택입니다. 일부 선수들은 운동 전 카페인이 포함된 차나 또 커피를 마시는데요. 지구력 운동인 축구의 경우 운동 전 5mg의 카페인 섭취는 자극제로 작용하여 운동 수행 능력 또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서 탈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커피 2잔 정도의 양인 300mg의 카페인 섭취는 탈수를 촉진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신경계 과자극, 위장통, 또 배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선수는 평소 트레이닝 때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이 운동 전에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 양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동안의 수분 섭취인데요. 운동 중 수분 섭취의 목표는 첫 번째, 상실된 신체 수분을 보충하지만 수분의 과다 섭취는 피하고 두 번째, 나트륨 상실량이 많다면 나트륨을 보충하는 것. 세 번째, 수분 섭취는 하되 위장통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마실 것. 네 번째, 탄수화물 섭취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동안 입으로 섭취하는 수분은 운동 전 수준 가까이 몸을 수화된 상태로 만들어주고 근력, 지구력, 또 조정력에 대한 탈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합니다. 또한 경기 중에 액체와 연료, 탄수화물이죠. 이것을 더 잘 섭취하면 경기 후반부에 선수들이 점점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피로해졌을 때 기술과 판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구력 선수들에게 15분에서 20분마다 180에서 360ml의 음료를 섭취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권고는 물의 과다 섭취 위험 때문에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변경된 미국 스포츠학회의 권고 지침은 환경적 상태, 운동 지속 시간, 땀 분비율, 신체 크기, 나트륨 등의 정해질 상실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땀 분비율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마지막에 모든 내용을 더해 계획을 세우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비된 땀만큼의 수분을 운동 중에 모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 양을 경기, 운동 중에 모두 섭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탈수나 적은 양의 혈당량 감소로도 선수의 운동 능력이 손상되기 때문에 선수는 가능한 만큼 손실량에 가까운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땀 손실량을 구하는 방법도 마지막 마무리에 같이 알아볼게요. 추가적으로 운동 동안 함께 섭취하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나트륨과 탄수화물인데요.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흘리는 전해질의 양을 모두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혈당 유지에 도움을 주고 또 마시는 것의 욕구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나트륨 상실량 전체를 운동 중에 마실 필요는 없고 운동 중에 스포츠 음료를 통해 마시는 나트륨만으로도 저나트륨 혈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음료에 들어있는 소량의 포도당과 나트륨은 순수한 물에 비해 물 흡수를 약간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다음은 탄수화물인데요. 시간당 30에서 60g의 탄수화물 섭취는 운동 동안 근육에 포도당을 제공하고 또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축구 선수와 같은 장거리 선수들은 운동 동안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 또한 운동 동안 스포츠 음료를 섭취함으로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 동안에는 물보다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첫 번째 운동 후 충분한 수분이 보충되지 않으면 두 번째 운동에서 몸의 수화율이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매일 훈련이나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번 운동 시간 전에 상실된 신체 수분의 완전 보충이 중요한데요.
완전한 보충을 위해서는 수분을 섭취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 타임은 운동 후에 곧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운동 직후 1시간 동안 진행되어야 합니다. 운동 후 수분 섭취의 목표는 첫 번째, 상실된 신체 수분을 보충해서 완전히 소화된 상태로 복귀. 두 번째, 상실된 나트륨과 다른 그 밖의 전해질의 보충. 세 번째, 위장간 이상 항진, 위장통이죠. 이 위장통을 피하고. 네 번째, 근글리코겐의 완전 보충을 위해 충분한 양의 탄수화물 섭취, 또 근육 발달 및 회복을 위해 약간의 단백질 섭취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탈수 상태라면 음식과 음료의 정상적인 섭취를 통해 소화 수준을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축구 선수의 경우 경기나 운동 후 상당한 수준의 탈수를 경험하므로 상실된 신체 수분을 신속히 그리고 완전히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학회는 상당한 수준의 수분을 밖으로 빼앗기는 선수들을 위해 운동 전후 체중을 비교함으로써 손실되는 체중 감소량에 kg당 1.5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땀을 흘리며 상실된 나트륨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충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운동 후 나트륨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거나 먹는 음식에 소금을 약간 뿌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합해서 계획을 세워볼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운동 전과 운동 후 체중을 특정하여 본인의 땀 분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몸무게를 특정 후 위에 보이시는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1시간 동안 흘린 땀 분비율을 알 수 있는데요. 70kg인 선수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섭취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로만 보면 어렵지만 실제로 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운동하기 4시간 전 kg당 5에서 7ml를 먼저 섭취해야 하는데요. 70kg이라면 70 곱하기 5에서 7ml, 즉 350에서 490ml, 대략 2컵 정도의 양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섭취하는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1리터 눈금이 있는 물통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운동 4시간 전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충당할 수 있는 식사를 할 거라면 물로 드시면 되고요. 만약 음식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먹을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스포츠 음료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탈수 상태였다면 운동 2시간 전 3에서 5ml의 수분을 추가로 더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70 곱하기 3에서 5ml, 즉 210에서 350ml의 수분을 추가로 더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 전 총 560에서 840ml의 수분을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배뇨 시간도 고려한다면 안전하게 2시간 전까지는 섭취를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음료를 섭취할 때 약간의 짠 스낵과 함께 섭취하면 수분의 흡수와 보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중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본인의 땀 분비율입니다. 먼저 90분 운동을 시행한다 했을 때 운동 전 체중이 70kg이고 운동 후 감소된 체중이 68kg. 운동 중 마신 음료의 양을 350ml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운동 전과 후에 체중의 변화는 2kg이고 운동 중 마신 음료의 양은 350ml인데요. 결국 최종적인 체중 손실량은 2kg 더하기 우리가 마신 0.35kg, 즉 2.35kg이 되는 것이죠. 이 체중이 90분 동안 손실되었으므로 1분 동안 흘린 땀 손실량을 계산하면 26ml/min이시고 1시간 동안 흘린 땀 손실량을 계산하면 1560ml/h가 됩니다. 이러한 땀 분비율은 우리가 항상 체중을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몇 번 재고 다음에는 이 수치에 맞추어 대략 내가 이 정도 운동하면 이 정도의 땀을 흘리겠다 예측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땀 분비량을 알았다면 이 손실된 양 2.35리터만큼을 운동 중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손실된 모든 양을 운동 중 섭취하기는 쉽지 않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탈수로도 운동 능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장통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은 최대한 섭취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 섭취하는 음료는 스포츠 음료를 섭취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운동 직후 1시간 동안에 걸쳐서 앞에서 구한 손실된 체중당 1.5리터의 수분을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아까 손실된 체중이 2.35kg이었죠. 2.35kg 곱하기 1.5리터, 3.525리터를 운동 끝난 직후부터 1시간 동안 섭취하셔야 하고요. 저번에 말한 운동 후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수분 등을 포함한 운동 후에 먹으면 좋은 식단들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 또 다양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동 전중 후에 따른 수분 섭취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탈수를 방지한다고 위에 계산 없이 그냥 무작정 수분을 많이 섭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수분보다 과다하게 많이 섭취할 경우 나트륨이 급격하게 낮아져 정신혼란, 쇠약, 졸도 등의 증상을 가지는 저나트륨 혈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의 지침들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지침을 따르되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먹는 음료수는 나트륨 섭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편리하죠. 편리하지만 체중 감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3리터의 스포츠 음료로 섭취되는 칼로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개인적으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건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나는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질문이 생기신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이 좀 복잡하고 또 많았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챙기고 또 실행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경기력을 100%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